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댓글 함께합니다. 3일 전 댓글인데요. 포모를 견디기 힘드네요. 오늘 PC 물가지수 발표 급등할 것 같은 불안감에 매수 버튼을 너무나 누르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며칠 전 저 역시 그랬고 대부분 모두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누구나 PC 물가는 둔화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고 그렇다면 대선으로 인해 유동성 증가와 금리 인하 기대감, 여기에 물가 둔화까지 더해지며 골디락스 기대감으로 증시가 크게 급등하면서 와, 이번 기회가 끝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현재 PC 물가지수는 둔화로 나왔음에도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지루한 모습이죠. 즉 아무것도 맞출 수 없고 그 어떤 예측도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슬슬 느껴지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개미들, 모든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역시 신규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졌고 저와 같이 미리 진입한 투자자들의 계좌를 보면서 포모 증후군이 밀려와 고점에 물릴 것 같은 그런 분들이 혹시 제 구독자분들 중 계실까봐 그게 너무나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미국 개미들 역시 하루 종일 자기 전까지 거래를 한다는 뉴스가 떴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만약 여기서 오르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마다 모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을 3년째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 그 어딘가에서 S&P 500과 나스닥 모두 지루한 구간을 보내고 있는데 호재가 있음에도 못 오른다는 것은 작은 악재가 터지면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식을 팔면 안 되는 이유는 7월은 미국 주식에서 매우 좋은 달 중 하나이며 중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올해 미국 증시는 지금보다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주식을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할 땐 어쩔 수 없이 목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거나 현금 비중이 너무 없을 때 또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4% 룰 매도를 이용할 때만입니다. 자,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108% 수익률과 1억 9,200만원 수익 중인 상황이며 국내 계좌는 143% 수익률과 850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국내 계좌를 살펴보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아닌 S&P 500 환해치 종목을 매도했는데 제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 오픈하는데 이게 보수적으로 잡은 현금보다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레버리지가 아닌 S&P 500 환해치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이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서 요즘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 것이었죠. 여기에 비트코인 수익과 환차익 총 2억 6천만원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겨우 이 정도 웅덩이 기간 조정으로 끝날까? 이 부분과 아니다, 더 지속될 것이다, 이 부분이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꽤나 흥미로웠던 점이 뭐냐, 바로 미국 국채금리가 크게 급등했는데도 그럼에도 미국 증시도 함께 올랐다는 점이죠. 인플레이션도 둔화되고 있고 경제도 둔화되고 있으며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펼쳐지는 상황에 왜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걸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바로 지난주 첫 TV 대선 토론 이후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재정 적자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겁니다. 왜 이렇게 다들 생각하느냐? 과거 대통령으로 집권했을 때를 보면 세금을 낮추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이게 국채 발행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고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금리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권 시장이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M2 통화량을 살펴보면 다시 플러스로 고개를 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상황에 트럼프까지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면 유동성은 지금보다 더욱 증가하게 되겠죠.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새로운 매수 수요가 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연결되기에 호재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우려도 존재합니다. 유동성이 너무 많이 증가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죠. 앞으로 이런 불확실성으로 언제든지 변동성과 함께 조정 핑계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이 부분 미리 인지해 두시면 실제로 조정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기회를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우리는 대통령 이슈인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어제 빅테크가 크게 상승했는데 이 중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테슬라와 애플이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한 것이 눈에 띕니다. 반대로 많이 오른 반도체는 쉬고 있고 대장주 엔비디아도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전형적인 순환매로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렇게 순환매가 좀 돌아야 건강한 주식시장이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큰 틀에서 우리가 숲을 바라본다면 고금리 상황에서도 빅테크가 2023년부터 미국 증시 멱살 캐리라고 있습니다. 아니 고금리의 기술주는 안 좋다 그러던데 대체 왜 빅테크가 멱살 캐리라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실적입니다.
그 어떤 기업들보다 현재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슬슬 성장률이 줄어들고 다른 기업들 성장률이 올라오는 만큼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은 주식장 흐름을 보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빅테크는 어마어마한 실적으로 인해 넘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넘치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고금리 수혜를 받으면서도 심지어 안전자산으로까지 평가가 되는 겁니다. 무리한 투자라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게 가져가는 종목이면서 안전한 종목으로까지 평가받으니까 지금 빅테크보다 좋은 투자처가 안 보이는 겁니다. 다만 제가 엔비디아에만 투자하지 않고 테슬라에만 투자하지 않고 미국 지수 그 자체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를 매수하고 보유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건 지금 이 시점이 되니까 알 수 있었을 뿐 전 실제로 2020년에 엔비디아를 들고 있었음에도 횡보디아라고 불리던 시절 테슬라로 갈아탔습니다. 그 이후 10배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전 이 엔비디아를 보유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는 단기적인 꼭지를 만들고 잠시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테슬라가 오르고 있죠. 테슬라는 200일 이평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잠깐 조정받고 있는데 애플과 테슬라가 올라주면서 미국 증시는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미국 지수에 투자하게 되면 엔비디아가 올라도 증시가 오르고 애플과 테슬라가 올라도 증시가 오르니까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통찰력이 없더라도 저처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신다는 겁니다. 2021년에는 테슬라가 멱살 캐리를 했고 2023년부터는 엔비디아가 멱살 캐리를 해주고 있는데 제 계좌는 누가 오르든 오르기 때문에 아무나 이겨라 전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올해 대선이 있는 해죠. 과거 대선이 있었던 해 1년 주가 흐름을 살펴보니 빨간색의 2024년 올해 수익률이 역대급으로 좋은 상반기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9번 대선이 있던 과거 주가 흐름보다 올해 상반기가 가장 강력했다는 데이터입니다. 이걸 저와 함께 누리셨다면 자산이 점프하셨을 것이고 이걸 저와 함께 못 누리셨다면 상대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외쳤고 왔을 때 잡자고 외쳤고 강세장에선 절대 내리지 말라고 외쳤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하냐?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팔지 마시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매도라는 것은 목돈이 필요하거나 현금 비중이 없거나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을 때 하는 겁니다. 자, 상반기에 10% 이상 상승했다면 하반기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까? 아니면 어떻게 흘러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올해 미국 증시는 상반기를 끝냈죠. 1월부터 6월까지 총 14.5%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상반기에 강했던 과거 데이터들 하반기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니 하반기에 82%의 확률로 약 10% 정도 더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기적인 변동성과 조정 핑계 이런 것들을 무시할 줄 알아야 하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회라는 것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바이든은 첫 TV 토론에서 참패를 했죠. 진짜 개인적으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재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라고 보고 있으며 사실상 트럼프가 재선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참패했다고 포기하고 무너질까요?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걸 뒤집기 위해 주식시장을 부양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도 내리려고 노력할 것이고 더욱 경제 부양에 힘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은 매도라는 선택지보다는 떨어지면 응줍하며 모아가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할 행동이고 말이죠. 항상 여러분의 소중한 그 인생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쌓아나가느냐 이거에 따라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저는 최대한 오래 보유하면서 웅덩이에서 줍줍할 예정입니다. 더 떨어지면 또는 하락장이 찾아오면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줍줍할 생각이죠. 그래서 쉽사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뚝심 있게 미국 증시 그 자체에 투자하며 현금 비중을 좀 들고 있는 겁니다. 오르면 미국 증시와 함께 자산이 오르고 떨어지면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으로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게 되니까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전략이 되는 겁니다. 저와 함께 이 오주릉줍을 지속하셔서 한번 인생 바꿔보시죠. 저는 아직 미국 주식보다 뛰어난 투자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최대한 오래 보유해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